안녕하세요. 인성 콜바리로 일하고 있는 낯설남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인성콜에는 세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짐, 다마스 짐, 라보 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더에 차중해 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라보, 다마스, 오토바이 순으로 짐의 부피가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마스 짐이라고 하면은 오토바이에는 실을 수 없는 부피를 말하고 라보 짐이라고 하면은 다마스 차량에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라보 기사의 장점은 이 오토바이 짐과 다마스 짐을 모두 실을 수 있으니까 오더를 선택하는 폭이 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라보 기사는 오히려 라보 짐을 잡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적게는 박스 한 2개에서 많게는 라보 적재량의 한 반 정도 차지하는 양을 다마스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보 차량을 갖고 있으면 다마스 짐 오더를 2개에서 정말 많게는 5개까지도 합짐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퀵사에서는 이 라보짐을 오더로 띄우면은 저희 기사가 현장에 가보면은 그 라보에 한 차가 가득 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보짐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라보의 짐이 한 차가 되는 만큼 그만큼 내가 옮겨야 되는 짐의 양과 시간도 2배 이상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라보짐을 잡아봤자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마스짐 콜비가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고 하면은 같은 거리의 라보짐 콜비는 그보다 약간 높은 35,000원 정도의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거리에 비슷한 가격이라면은 3만원짜리 다마스 오더를 잡지 누가 35,000원짜리 라보 오더를 잡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다마스짐을 2개를 합짐을 하여 3만원짜리 2개인 6만원에 갈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라보짐 하나만 35,000원에 가는 것은 그만큼 훨씬 손해가 되는 것이죠. 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퀵사들은 라보짐과 다마스짐의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성콜은 원칙적으로 합짐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퀵사에 한번은 이것은 라보짐인데 다마스짐이랑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별로 안 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더 가격이 싼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퀵사에서는 어차피 합짐은 금지라 다른 짐도 못 실을 텐데 차라리 5,000원이라도 더 받고 라보짐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인성콜에는 빨리 갖다 줘야 되는 오더인 노란색 오더로 된 급송 오더가 있습니다. 노란색 오더는 경유 같은 거 없이 무조건 빨리 가야 돼서 이 오더를 잡으면은 합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급송 오더와 일반 오더의 가격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인성콜은 합짐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오더가 급송 오더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오더를 잡더라도 적유란에 빠른 배송, 경유지 없이 즉시 배송이라는 문구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콜의 급송 오더라고 하면은 네이버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그 기준 시간 이내로 갖다 줘야 되고 일반 오더라고 하면은 기준 시간 내에서 1.5배의 시간까지 여유를 두고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다마스나 라보 기준으로 급송 오더는 내비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을 해야 한다면 일반 오더는 같은 거리 기준으로 1시간 30분 이내에 배송을 해야 한다는 게 인성콜의 규정입니다. 다마스나 라보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속도 한 80km 정도밖에 안 나오고 다른 자동차 비해 출력이 낮습니다. 네이버 내비에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제가 라보 운전을 했을 때 어디 목적지까지 바로 갖다 준다고 해도 보통은 한 15분 정도가 더 걸려서 1시간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에 제가 그 1시간 내로 네이버 내비처럼 갖다 주려고 하면은 과속 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급송과 일반 오더에 갖다 줘야 하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 오더는 그나마 좀 늦게 갖다 줘도 재촉 전화가 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송이나 빨리 갖다 주라는 오더는 일부러 안 잡고 일반 오더 위주로 하면서 눈치껏 합짐을 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반 오더임에도 불구하고 재촉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퀵사에 대해 따지면은 이제 퀵사는 합짐을 한 기사 잘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인성콜은 원칙적으로 합짐이 금지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민이나 쿠팡 같은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있죠?
그런 거는 음식 배달을 하는 고객들에게 음식을 빨리 갖다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합찜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인성콜도 이렇게 오더를 2개 이상 못 잡도록 시스템 자체를 막아버리면 될 텐데, 인성콜이 그것을 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인성콜은 기사들에게 합찜을 하라고 눈치껏 합찜을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 배송이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약점을 들춰내서 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성콜의 라보와 다마스짐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이유와 인성콜의 급송 오더와 일반 오더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원인 제공이 됐던 합찜에 관한 영상은 제가 언젠가 따로 자세히 설명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